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올해는 제가 임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매일 질병 치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 치료 성과를 자랑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질병에 미치는 마음의 힘을 깨달은 것이 제 운명을 바꿨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질병에 미치는 마음의 힘이라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 나빠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다르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화두로 질문을 바꿔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음식이 알러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러지가 점점 더 생기고 못 먹는 음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제 몸이 왜 이럴까요? 알러지가 계속 생기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해도 치료가 잘만 넘어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여러 번 계속 치료해야 돼요? 같은 알러지를 계속 반복해서 치료하는 분이 계시고요. 알러지 다 치료했는데 왜 알러지가 또 생겼어요? 알러지를 치료하면 치료한 게 유지가 된다면서요? 알러지가 자주 재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마음의 문제 혹은 성격적인 특성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러지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던 당시에 자주 먹던 음식이나 물질이 뇌에 함께 기록되어 각인된 것이 그 음식과 물질에 대한 불쾌한 과민 반응의 시작점이 된다고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뇌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먹으면 몸이 아파, 먹으면 안 되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먹었던 음식을 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알러지 반응이란 그 물질이나 음식에 대해 뇌에 기록된 불쾌한 증상을 복귀하며 발현되는 과정일 뿐이죠. 그 발현 과정은 신체적, 심리적인 증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나고 속 쓰리고 토하는 것은 물론 그 음식을 많이 먹던 당시의 트라우마가 새삼스레 불컥 올라와 심리적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과로하면 평소보다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훨씬 격하게 일어나거나 특정 음식이 입에 당겨 폭식하거나 기저질환이 확 악화되기도 합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고 그 둘은 인간 본연으로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마음만 떼내어서 혹은 몸만 떼내어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주장했던 저의 논리는 정신신경면역학의 최신 견해와 동일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한의학의 이쪽 끝과 의학의 저쪽 끝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알러지가 계속 생기는 사람, 같은 알러지를 반복해서 치료하는 사람, 치료했는데 알러지가 자주 재발하는 사람에게 몸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알러지는 착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냐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혹독한 추위를 한동안 견디고 나면 한 사람은 조그만 추위에도 취약한 추위 알레르기 환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극과 추위론 웬만해서 리스크를 입지 않는 추위에 단련된 사람이 되고요. 사람한테 크게 상처받고 나면 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작은 불화에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당해봤으니 내성이 생겨서 웬만큼 상처받지 않는 강인한 멘탈이 되고요.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면역 반응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경락이 막혔을 때 주변에 있던 에너지가 기억되는 게 문제라면 왜 애초에 반복되는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는 경락이 막히지 않은 채 내성이 생기고 누구는 경락이 막혔으나 학습되지 않고 누구는 경락이 막혔는데 학습되는 걸까 고민했던 부분인데 착한 사람에게 알러지가 많이 생긴다. 이 글이 어느 정도의 답일까요? 선한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적 요인을 원망하기보다 그저 내 탓을 할 때 내 몸도 나를 공격하는 성향을 갖는 거죠. 자기가 원흉이라면 스스로를 공격해야 그 스트레스가 풀릴 거니까요. 스스로를 죽여야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될 테니까요. 혼자 삼키려다가 적어봐요. 뭔가 모두가 스트레스가 강력하거나 반복될 때 100% 알레르기가 각인되는 거라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으로 운 띄워주시고 답도 다 해주셨네요. 사실은 자기를 죽여서까지 정의를 실현하고픈 선한 분들이 명쾌한 의원에 가득합니다. 타인을 원망하거나 화풀이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기보다 자기 탓을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알러지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를 탓하는 착한 성품이 바로 알러지를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인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내 탓만 하는 성격도 아니고 자기 학대를 한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평범한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의 말과 행동을 내 속에서 무한 리플레이하면서 곱씹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알러지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분은 곱씹기만 하지 않아요. 곱씹으면서 당연히 이불식도 같이 하고 있죠. 알러지 패밀리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과거를 곱씹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할 수가, 나는 역시 천재야, 나를 따라올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자기가 잘한 것을 셀프 칭찬하며 무한 반복할까요? 아니면 미쳤어, 바보 같아, 쪽팔려 죽겠어, 어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며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리플레이 할까요?
물어볼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남이 듣기 불편한 말은 하나도 못하는 반면에 자기의 실수는 엄격하게 따지며 비난합니다. 만약 본인이 99% 잘하고 1% 실수했다면 객관적으로는 잘한 것이 맞겠죠. 그러나 알러지가 잘 생기거나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자기가 잘한 99%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보이지도 않는 자기 잘못과 약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작은 허물을 꼬집으며 질책할 가능성이 몇 배 더 높습니다. 잘해도 이 정도이고 못하면 난리 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꾸 곱씹어봤자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되며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이 타이밍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고도 하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생생하게 꿈꾸시나요?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상처받은 것을 무한대로 곱씹습니다. 과거의 일든 지금 막 겪고 있던 상황이든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상상하든지 간에 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불킥 하는 그 상태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것을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니 그때의 감정과 상황과 먹은 음식과 접촉한 물건들이 뇌에 아주 굵은 시냅스를 남기고 그렇게 자기를 곱씹으며 상처내는 방향으로 뇌에 고속도로가 나게 되죠. 남 탓하고 비난하고 털털 털어내고 다 잊어버리는 팔자 좋은 사람보다 뇌에 훨씬 강하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셀프 치료 영상을 올렸죠. 내 행동이 민폐일까 싶어서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며 마치 몸에 안테나가 달린 듯 내 등 뒤에서 하는 험담에 귀를 쫑긋하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자기를 자학하는 분께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민폐 덩어리야. 나는 어딜 가도 도움이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피해를 입어. 나 때문에 일을 망쳤어. 되는 일이 없어. 나만 사라지면 딱 좋겠어. 스스로 스트레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 당연히 알러지가 잘 생기겠죠. 알러지 치료했는데 또 생깁니다. 왜 이렇게 알러지 치료가 효과가 없냐? 재발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좀 섭섭하고요. 본인이 계속 알러지를 창조한 겁니다. 없어도 되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받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알러지가 많이 생기고 치료하는데 회차가 소모되고 병연이 강한 것을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알러지를 사서 만드는 명쾌한 패밀리 분들께 작은 스트레스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말고 별것 아닌 스트레스는 좀 무덤덤하게 견뎌보자고, 스트레스 역치를 높여보자고 그렇게 조언을 드렸었죠. 알러지 패밀리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불안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곤 했어요. 이것은 편도체의 과잉 흥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뇌 브레인 믹스의 하부 항목이며 자율신경계와 연관이 있어 23번의 샘조직 글랜드 믹스와 24번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글랜듈라 믹스를 열심히 치료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태가 심하다면 거기에 덧붙여 당연히 감정치료를 권했을 겁니다. 물리적, 화학적, 감정적 레벨 3단계. 그때 말하는 감정 레벨 알러지 치료 말고 감정 자체에 대한 알러지, 특히나 불안감에 대해서 남들보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을 치료해보길 권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반응이 또 나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감정 알러지를 치료하고 새 삶을 얻은 듯이 기뻐하는 분도 많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한테서 말화살이 날아올까봐 한 방 맞으면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를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는데 불안감 알러지 치료하고 나서 눈앞에 우산 같기도 하고 방음막 같기도 하고 방패 같은 투명한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에요. 막상 말화살이 무섭게 날아오다가 화살이 방음막에 맞으면 화르륵 하면서 불타서 사라져요. 그래서 그 방패 뒤에 서 있으니 예전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감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에게는 알러지 치료가 효과적이었고 그 효과가 길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아주 예외적인 반응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불안, 감정 치료가 효과가 있었어요. 마취하면 못 느끼는 것처럼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불안해요.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캐치해내는 감각을 마취해서 없애버렸으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불안감 없이 마냥 좋아하다가 수습 불가능한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불안한 초기 발동하면 그것은 언제나 들어맞았고 저는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언제나 한 발 먼저 수습을 했거든요. 그 감각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불안감은 가장 소중한 친구이고 제 성공의 비결인데 불안감 알러지 치료받은 거 취소할 수는 없나요? 어허, 이런. 불안감이 가장 소중한 친구고 성공의 비결이었다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너무 짠 느낌이 들었었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신 최장기 우수 고객, 소위 말해 명쾌한 한의원의 VIP들이죠. 그분들께 한 분 한 분 물어보니 열이면 열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언제나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은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안한 내 인생의 친구예요. 실마리를 잡았죠.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알러지가 새로 잘 생기거나 자주 재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언제나 불안한데 불안감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한 그 상태에서 기분 나쁘고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매일 매순간 무한대로 곱씹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불안감을 친구처럼 이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언제나 불안감을 달고 살다가는 혹여나 엄청 큰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더라도 그 불안감이 뇌와 마음을 상처내고 결국은 몸을 좀먹습니다. 알러지 치료가 잘 된 것은 맞는데 예민하지 않도록 재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그 길 말고 새로운 경로로 알러지가 또 생기는 경향이 보입니다. 불안감과 알러지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세상 어느 알러지 클리닉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곳이 없지만 명쾌한 최 원장의 20년 임상의 결정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저는 곱씹지도 않고 전혀 불안하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곱씹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어서 본인이 곱씹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완벽주의자라고 부르죠. 본인은 곱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확인하고 체크하고 다그치고 자기를 몰아붙이며 조그마한 흠결도 참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명쾌한 최 원장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스트레스 따위는 전혀 없이 아주 행복하게 일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웬걸 알러지를 치료해보면 강력한 명현 반응에 뒤통수를 맞으시고 본인 몸에 그간의 스트레스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서 상당한 충격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무리하고 어느 한도 이상 휴식하지 않고 몰아붙이고 1분 1초 자기의 모든 일과를 계획하고 계속 확인하고 신경 쓰는 상황을 바로 육체적인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 못지않게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뇌에 강력한 시냅스를 만들고 흠집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러지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분, 같은 항목을 계속 반복해서 치료하다가 지치신 분, 알러지 치료를 했는데 자꾸 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성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와 뗄 수 없습니다. 너무 곱씹지 말고 너무 심하게 셀프 체크하며 자기를 몰아붙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가슴에 품지 말고 입으로 뱉어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 본인을 탓하지 말고 남 탓을 해라, 이것은 아닌 거 아시죠?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잘 되기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긍정하며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루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용두사미로 끝내려니까 마음이 아파서 불안한 상상을 무한대로 곱씹는 완벽주의자를 위한 해결책을 영상 하나로 또 뽑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말이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